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국내 최대 탄광으로 1936년 문을 연 태백 장성광업소가 오는 6월 30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태백 탄광지대는 근대 산업사의 중요한 보물창고인데요. 장성광업소의 시설과 의미 있는 기록유산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지 오늘 시사반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직 광부이신 홍영식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홍영식입니다. 예, 정현태 태백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현태 시의원입니다. 예, 장성광업소에서 22년을 광부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폐광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미래 돌이켜서 지금 폐광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막상 폐광을 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서 아쉬운 마음은 말할 수 없고 섭섭한 마음 또한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이게 자꾸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고민을 많이 하고 주변의 지인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만 특별한 시원한 답은 안 나오고 앞으로 어떤 대체 산업이라는가 이런 것도 희망도 없어지니까 더더군다나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태백시에서 탄광산업유산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주관하고 있는 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 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의 연구팀이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태백시에서 주관해서 진행 중인 장성광업소를 주 대상으로 한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장성광업소하고 장성동 일대 역사 문화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디지털로 변환해서 보존하는 그런 과제를 2023년 10월에 시작해서 올 2024년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장성광업소와 관련된 지금 홍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개인의 기억들은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장성광업소장이나 노조위원장 그리고 진폐 관련 단체장도 있으시더군요. 그런 나름대로 기관장 분들하고 전현직 광부, 선탐부, 그다음에 주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술체록 인터뷰를 저희가 15분을 이제 선정해서 인터뷰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 이제 프로젝트 시작 이래 지금까지 이런 여러 범위에 걸쳐서 석탄공사나 장성광업소, 노조 그리고 국가기록원 등의 기관의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했고 약 2,400점 내지 500점 정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물들을 토대로 다큐멘터리 영상과 이제 사진집이 제작될 예정이고 사업 완료가 올 9월인데 8월경에는 이런 어떤 기록물 사업을 통해서 수집된 기록물로 전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릴 말씀은 이 기록물을 보다 폭넓게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태백시 주관으로 장성탄광 디카시 공모전이라는 공모전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탄광 사진 공모전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 5월 9일 며칠 전 5월 9일 시작돼서 6월 7일까지 한 달간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시대 탄광 문화도 굉장히 소중한 유산일 것 같은데 또 60, 70년대 때는 이 태백 탄광촌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시절의 어떤 탄광 문화 이것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흔한 말로 그 시절에는 개가 100원짜리 그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이 석탄광산이라는 데가 유일하게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산골짜기에서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먹는 게 감자, 뭐 옥수수 뭐 이런 거로 연명을 했었는데 이 석탄을 캐면서 워낙 위험한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좀 임금 수준이 좀 높게 책정이 됐죠. 또 돈으로 갖다가 지불해 주는 게 아니고 쌀로 갖다가 그 노동의 대가를 이제 주고 했는데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장성을 제외한 그 바깥에 주변에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광부를 하겠다고. 근데 막상 이게 와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지하 수백 메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탄을 캔다는 게 그만큼 어렵지만 또 바깥에 나오면 쌀밥을 먹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명절, 설하고 생일날하고 그리고 추석날, 제삿날 이런 날 이제 쌀밥을 구경하지 그 외에는 쌀밥 먹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이게 장성이라는 이 지역이 뭐 전라도 먼 데는 전라도에서도 오고 저 경상도 여 뭐 주변에 그 뭐 동한이 이런 데서도 많이 오고 지금은 인구가 뭐 한 2,000명 좀은 넘을 거고 3,000명은 안 될 거고 이게 이제 작은 인원이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폐강이 되면 또 그 인원마저도 또 줄게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많고 안타까운 점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동네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예. 바로 그 얘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감자 옥수수가 아니라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쉬움을 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태백 시민으로서 예. 폐광 이후에 장성광업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광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기는 거는 고갱도가 이제는 고갱대가 되죠. 수지로 내려가는 수갱이 있고 이제 옆으로 내려가는 사갱이 있고 그리고 수평역이 있는데 그 갱도를 수십 킬로 될 겁니다. 그 갱도가 그 갱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갱도가 수갱이 한 1,000m 가까이 내려갔어요. 그럼 지표에서 30m 내려가는데 지열이 1도씩 높아져요. 1,000m 가까이 내려간 그 속에 지열은 한 30도가 좀 넘을 거예요. 그런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좀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 탄을 캐기 위해 가지고는 탄 그 매장량 옆으로 암석 갱도를 뚫어봐야 돼요. 그 갱도를 뚫으면서 나온 폐석들 그걸 갖다가 산 한 8분 응선에다 갖다가 이제 싸부져놨는데 그게 넓이가 한 축구장 한 3개, 4개 정도의 넓이가 돼요. 그런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가 거기다가 요즘 그 태양광 발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예. 갱도의 통기 회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여름에는 찬바람이 나와요. 갱고로. 그리고 동절기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예. 최초 목표를 갖고 있죠. 특히 뭐 이 갱외의 그 레일, 금천경에서 그 수경까지 그건 뭐 레일바이크 같은 거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폐강한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갱내 시설이 고철로 다 이제 반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자제가 돼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괜찮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아쉬워요. 지금 뭐 폐가한다 그러고 이거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가지고 나가는 게 조금은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예, 뭐 여러 자원들을 자꾸 밖으로 빼고 있으니까 예. 더 아쉬운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이 홍영식 선생님께서는 뭐 활용 방안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고, 뭐 주로 에너지나 뭐 이렇게 자원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의원님. 이 장성광업소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보존과 유지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존을 위해서는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그렇지만 보존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뭐 화순 문경할 것이 모든 광산에서 다 또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뭐 저희 태백도 보존과 활용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존과 활용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고 활용에 좋은 실제적으로 콘텐츠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콘텐츠를 장성강업소에 입히고 실사용할 수 있는 복합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백에 만들어져 있는 태백 체험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체험공원과 사택촌을 태백 시민들도 안 가본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문체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은 관광에도 효과가 없고 비슷한 시설들이 여러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그 인기를 끌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시설들을 똑같이 만든다라는 것은 예산 낭비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백시가 유바리를 벤치마킹 했다가 오히려 한번 주저앉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유바리를 망한 걸 벤치마킹 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간사가 이야기한 것이 교통물류가 안 좋으면 큰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지역 자원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공공만이 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지역 자원은 다 캤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는 거. 물론 기후나 이런 것도 자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공공이 이제 필요한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성광업소 자리에 작아도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는 그 장성 쪽 일대하고 철암 쪽 일대에 그 농공단지나 그다음에 이제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제국 정도가 공공이 내려와 준다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석탄공사에 관련된 기관이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공이 움직이면서 콘텐츠도 만들어갖고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소규모 일자리 등을 같이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광업소였던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마을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근데 그 시작은 광산이었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보존과 활용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한 이제 지역 콘텐츠가 일단 더 중요하다. 네. 그리고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이 좀 들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네.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이 아카이빙 작업, 장성강업소와 장성동 일대의 역사 문화를 기록하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결과물을 지역 경제를 위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그 컨텐츠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아카이빙 사업의 주 목표는 바로 그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창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아카이브가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을 태백시와 이제 장성동 지역경제 문화관광진흥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저희 연구 목표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그 아카이빙 프로젝트의 그 목표를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에너지 채광 100년에서 문화 창의 채광 100년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을 캐넴의 어떤 보물창고라는 의미의 캐넴의 보고라는 그런 개념으로 상징화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정립을 하고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성광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장성탄광이 지난 100년간 캐온 산업에너지 채광 작업이 폐광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 지난 거의 100년에 걸쳐서 산업에너지를 캐어왔다라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얘기들이 축적돼 왔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쌓아온 그런 그 얘기들을 문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래서 100년을 앞으로 더 100년을 꽃피우는 이제 창의성을 계속 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아카이빙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연구 보고서에 활용 방안하고 이런 실천 로드맵까지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장성광업소의 이제 보존 그리고 활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지금 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좋은 방안이 뭐 채택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연구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향후 100년간 또 이 문화, 예술 그리고 이런 컨텐츠들이
발굴되게 하는 그런 형태로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연구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예. 그래도 조금 몇 가지 공개한다라면 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활용 방안 중에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유네스코 그 세계 유산으로 등재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나면 많은 경우 그냥 구축의 의의를 두고 그 활용이 별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전부 이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그냥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는 그런 형태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참여해서 그 아카이브에서 구축되어 있는 기록들이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해석되고 그런 해석된 결과들을 가지고서 그 가치들을 국민들이 다시 발굴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록하기 위해서 요즘 그 소위 기록 연속체라는 뭐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적으로 그런 것들을 뭐 발굴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사실 시스템 구축까지는 제 사업 범위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 아카이브 구축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도 지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석탄 산업 유산 시설 유지를 통해서 관광 산업으로 잘 발전시킨다면 많은 고용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또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유산 외국 사례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모델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유사 사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폐광 지역을 그 관광 산업화한 것으로 가장 세계적으로 지금 뭐 성공 사례로 꼽히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이제 독일 서부의 루르 지방의 졸페라인이라는 그 탄광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루르 지역의 그 탄광이 이제 70년대 이후에 뭐 석유 산업이 이제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00여 년간 이렇게 독일의 에너지원 역할을 해왔던 그 지역들이 이제 탄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그 활용 방안을 놓고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이제 이거를 관광 문화 자원으로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최종 그 지역민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내고 그러고서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졸페라인이라는 이 지역은 전 세계에서 연간 몇십만 명이 관광을 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그동안에 이게 성공 사례다 해서 태백시에서도 이제 다녀오고 많은 지자체에서 다녀와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출장 보고서들이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출장 보고서들이 대부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현황 통계 이런 것들은 있는데 거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많은 어떤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데 어떻게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하고 그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그 정리해 놓은 보고서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갈등이나 이견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나름대로 총의를 모아서 이제 진행이 가능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이번 보고서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예.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맞습니다. 독일 루르 지역에. 예, 이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뭐 유명 장소가 네, 아마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모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관광지로 도약을 하고자 한다면 이 지역 주민들, 특히 퇴직한 이 광부들이 일하면서 얻었던 이 귀한 경험들은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금 그 문제 제기고 지적이신데 이번에 이제 졸페라인이나 그 또 옆에 보쿰 탄광 지역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 졸페라인은 탄광 그 자체를 하나의 뮤지엄화해서 그 지역 전체를 박물관화했다라면 보쿰 지역은 원래 1930년대부터 아예 이제 그 보쿰 지역에 석탄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뮤지엄을 아예 짓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탄광이라기보다는 탄광 그 모의 체험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구분은 되는데 두 군데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 거기에 안내라든가 설명, 도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뮤지엄에서 우리 박물관 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도슨트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걸 현직 광부 출신들이 다 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 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이제 뭐 기프트 잡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1차적으로 이제 그 광산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후대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슨트하고 있고
그러니까 광산에서 실제 일을 하셨던 그런 광부분들의 체험과 그 얘기들이 계속 전승되는 그런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이제 지금 뭐 여기 훌륭하게 그 산 증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퇴직 강부들께서 예. 박물관에 직접 설명을 하는 예, 그런, 도슨트를 직접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선에서는 사업비 560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탄광 문화공원 개발 사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정선, 영월, 문경, 보령 등 탄광이 있었던 지역들은 비슷한 박물관 시설들이 있고 태백에도 이미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장성광업소에도 이러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차별화할지 장성광업소의 특이한 어떤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외면하는 시설은 저는 그 가치가 약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설들이 현재 존재하고 또 그 비슷한 것들이 더 크게 더 다양하게 만든다고 해도 외면받는 거는 똑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MZ세대나 이런 연탄을 떼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어르신들이 갖고 있던 애틋함과 향수가 또 없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들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다양성이 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선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입되는 인구가 좀 있어갖고 나름대로 그 시설을 만들더라도 연계해서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건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태백도 장성광업소를 활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지역의 자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와사키 후쿠시마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는 자원이 또 하나 있거든요. 바로 온천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그 하와이안 춤을 추는 형태로 해갖고 오랜 시간을 통해 갖고 연계를 만들어서 콘텐츠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이라고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에 뭔가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우적 특성이든지 산악 관광이든지 고원 도시든지 무언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산소 도시로서의 그 자원과 남아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지금 남아있는 시설이 사실 우리는 대규모 시설은 아니거든요. 작은 탄광으로서 너무 크게 많이 존재했을 뿐이지 큰 탄광으로서의 건축물은 많이 있지는 또 않거든요. 그나마 장성광업소는 그 금천경에서 철암까지 나가는 그 갱은 지상경으로 0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즐겁게 이용할 수 있고 옛날 광산 시설도 같이 봤다. 그러나 태백의 공기와 산악 그리고 고원도시가 주는 메리트는 훨씬 더 컸다. 거기서 주는 거를 먼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좋게 만끽하고 2차적으로 광산 유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설에 제대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입혀져 갖고 활용될 때 저는 잘 가치가 있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뭐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뭐 기후, 깨끗한 공기도 말씀해 주셨고 이런 뭐 산악 같은 것도 연계가 돼서 정말 매력지로서 이게 다시 한번 탈바꿈이 돼야 된다 이 얘기하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지금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하는데 솔직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시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이제 기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번 이렇게 전시해 놓고 그것이 변화가 없다라면 그것을 한번 오고 난 이후에 다시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획과 그걸 토대로 한 전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뭐 부재하다라는 게 제가 돌아본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뭐 정선 카지노 말씀하셨지만 카지노 하나가 유일하게 성공 사례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폐광 이후에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동안에 합리화 자금 몇 조에 달하는 그런 자금들이 들어간 그 결과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면 지금 질문을 다시 해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년도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다 기존에 책정됐던 그 산업 합리화 자금이 다 소진된 거 그리고 또 거기
그 금액 이상의 또 산업화 자금이 뭐 조성된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금이 실효성 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보인다는 좀 비판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이런 뭐 시설 보존 문제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 폐광 후에 폐갱도가 수몰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 갱도를 이런 식으로 폐쇄하는 것이 광해 복구의 기본 절차인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사실 정부와 광해광업공단은 폐광하면 갱도의 지하수를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광업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태백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지하수를 채우지 않고 유지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거든요. 그 예산이 들지만 태백의 입장에서는 현재 대체 산업이 마련돼 있지가 않거든요. 지금 뭐 스마트 마이닝 사업 해갖고 여러 가지를 그 장성광업소에서 하겠다라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어느 것 하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 대체 산업이든 일자리든 활용에 대한 구체적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일단 어떤 것이 될지를 모르니까 수몰되면 안 된다라는 현재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연결해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장성광업소의 폐광을 딱 한 달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도 강원도와 태백시에서 어떤 보존회나 전담기구를 만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비판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거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진 거는 없고요. 단지 강원도와 지자체가 폐광에 대해서 사실은 소극적인 대처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폐광에 관련된 것을 지자체가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선출직이나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요소가 됩니다. 폐광을 전제로 깔고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소극적 대처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기를 사실 지자체도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소소하게 아예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닌데 구체적인 용역 하나 이때까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비록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라도 보존을 하려고 하고 용역을 통해 갖고 향후 대체 산업을 끌고 오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카이빙하고 광해 복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늦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이 단순히 과거 자료나 유물로 석탄 박물관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참에 태백시의 로컬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백시에는 석탄 탄광의 정체성을 반영한 브랜드 네이밍으로 탄생한 탄탄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태백시 최초의 아파트형 사택인 화강아파트가 있었다는데요. 철거될 당시 주민들이 아쉬움을 담아서 특별한 이벤트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도 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 그 아파트에서 생활했던 주민들은 장성광업소에 다니는 종업원으로서 모범 종업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슬라브 집이고 뭐 이런 그 단층 집들인데 유일하게 아파트를 지어놔놓으니까 저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 주민들이 그 기대감은 컸는데 그 아파트가 한 40년 이상을 그 광부들과 함께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철거가 된다 그러니까 사람도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 아파트가 광부들하고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했는데 아파트 장례를 치러주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시간은 임박하고 하니까 축제는 해야 되고 그래 아파트 장례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재소에 가가지고 그냥 옛날에 봤던 그거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긴 나무하고 뭐 짧은 나무하고 해가지고 한 20명이 멜 수 있는 틀을 만들었어요. 만장을 또 해야 되는데 만장도 대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대나무도 유일하게 장성광업소 그 노동조합에 행사를 하고 남은 대나무가 창고에 보관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만장의 글씨를 써가지고 뭐 화강 아파트 안녕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것도 한 20개를 만들고 그게 막
설치되니까 이제 이게 기대 이상으로 그만 관심들을 많이 가주니까 이게 화사가 돼가지고 장례를 하여튼 잘 치렀어요. 예.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나쁜 아이디어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행사는 축제는 뭐 잘 치렀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왜 미친놈이 그 아이디어를 냈는 것 같다.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웃고 말고 이러는데 아파트 장례를 치르는 예. 예, 이벤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아마 대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기대 이상으로 성공했죠. 예, 예. 그 명칭이 탄탄마을인데요. 화강 아파트가 이제 한 동도 남기지 않고 이제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을 철거하면서 이 화강 아파트에 대한 이제 흔적은 이제 다 없어진 것 같은데요. 원래 도시 재생 사업에는 한 동을 남겨서 박물관처럼 만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한 동은 이제 박물관 형태로 만들고 한 동은 숙소로 그래서 두 동을 이제 남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이제 잡았는데 막상 사업비를 받아와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안전 진단을 해봤을 때 이제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사업비가 있지만은 내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은 내진 보강하는 데만 작은 동을, 큰 동도 아니고 작은 동을 남기는데 15억 정도 들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두 동이면 30억이면 도시재생 사업비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 또 성면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아파트에는 딱 구조물로 있는 성면이 아니라 뿜칠을 하는 성면으로 칠해져 있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나중에 벌금을 업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그 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이걸 활용한데도 유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허물고 새로운 시설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주민협의체의 그 의견이 있어 갖고 예. 사실은 남기고 싶었지만은 유지 비용과 들어가는 돈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남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 진단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특히 내진 설계하고 성면이 아마 좀 문제가 네. 된 것 같습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벌채꾼들이나 목수들의 업무 숙련도, 장비, 사용 능력 등을 겨루는 통나무 자르기 대회, 전기톱 나무 조각 대회 또는 도끼로 통나무 자르는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전직 광부나 또는 현직 광부, 일반 관광객도 참여하는 동발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면 탄광 문화도 알릴 수가 있고 지역 관광 상품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뭐 아주 좋은 그런 그 접근이죠. 그래서 실제 지금 각 뭐 산업이면 산업 이런 게 직종이면 직종별로 이런 그 직종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회나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방관들 뭐 이렇게 올라가는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들도 많고 한데 근데 과거에 그런 목재로 이제 동발하고 했던 것들을 한번 재현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축제를 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해 10월이죠.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그때 장성동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성동에서 문화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있더라고요. 화강 아파트 철거하기 전에 장성동에 있는 문화 활동가들 외에 전국에서 이제 그 소위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와가지고 그 화강 아파트를 구석구석 또 찍은 그 사진집도 내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수집해서 목록에 넣어놨는데 그때 이제 보면 화강 아파트에 저는 아파트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수세식이 아닌 푸세식 화장실이 아파트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다 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활동가들이 장성동에 비엔날레라는 거를 한 그 축제를 봤어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어디에서도 그렇게 아주 진보적이고 그런 예술성이 아주 높은 그런 전시는 참 보기 드문 근데 장성동이라는 이 정말 찾아오기 힘든 그런 데에서 그런 전시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지인들한테도 얘기하고 했더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걸 보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런 광산에서 입었던 작업복을 가지고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패션을 만들고 그다음에 진폐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들을 가지고서 그걸 또 작품화하고 했던 그 모든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 여러 군데 이제 전시장들이 마련돼서 있었는데
광부하셨던 분들이 아낌없이 도와주시게 해가지고 그런 아주 대단한 비엔날레 전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앞으로도 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젊은 활동가들의 그런 예술 활동 이런데 이제 주민, 그다음에 광부하셨던 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그거는 뭐 어느 한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그 공동체 작품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예. 한국의 석탄 산업 유산을 원형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탄광 문화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자체만 맡겨둘 일이냐라는 또 목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지금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 졸페라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졸페라인도 처음에는 그냥 숨을 시키고 말려는 쪽으로 정책이 가다가 결과적으로 그때 그 주민들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내지 행정부의 고위 관료 이런 분들 중에서 뜻있는 분들이 이제 나서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또 국제 건축가들이 또 나서고 해가지고 실제 졸페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근데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그 어떤 부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었느냐 하면 그 졸페라인 탄광 지역에 지어져 있는 시설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대 산업 건축물의 가장 이제 전형을 제시했다는 게 바우하우스의 그런 건축 철학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건축 철학이 가장 잘 반영돼서 그것이 원형으로 남아있는 근대 건축문화유산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로까지 하나의 문화유산 내지 지금 현재 장석탄광에 국한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과 같이 성공적인 졸페라인처럼 성공적인 그런 형태로 보존하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이런 단계로 가려면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 이건 너무 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민들 전체 총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서부터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자체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또 시민들의 여론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유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문화유산은 문체부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저 역시도 나서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한 최대 광산 도시인 태백의 가치에 대해 저희는 당연히 보존하고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독일 졸페라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독일 졸페라인하고 저희하고는 보존의 가치와 규모가 많이 저희랑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정부 주도의 그리고 대기업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졸페라인도 그것이 또 가능했거든요. 저희 역시도 지자체만으로 해갖고는 하다가 아마 실패할 확률은 높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졸페라인처럼 대기업이 밀어줄 수 있고 그만한 전시관이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태백에 세워졌을 때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저희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특별히 얘기해 주셨고 또 대기업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태백의 석탄 산업 유산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직 광부로서 지금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의 광부라 그러면 광부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산업전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했을 때는 이 광산부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광부들 고생한다고 파카를 나눠주면서 생산 동료도 하고 그만큼 이 석탄을 생산해가지고 전 국민의 난방 연료를 대줬고 그로 인해가지고 산림 자원이 지금 무성하고 그 석탄이 기여한 그 기여도가 좀 속된 말로 어마무시 그 자체였고 그리고 그 지하 막장 험한 작업장에서 광산 골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거기서 희생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장성강호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면 한 1,000명 이상 그 순직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국으로 봤을 때는 뭐 수천 명이 되겠죠. 그걸 놓고 볼 때는 이 광산 근로자들이 현충원에 안장을 대도 그 뭐 손색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광산에 뭐 물통 사고, 발파 사고, 북락 사고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났어요. 뭐 한 달이면 몇 명이 뭐 두세 명이 그냥 사망하고 중상, 경상은 취급도 안 했어요. 저 중상자 몇십 명씩 나오고 뭐 저 자신도 사실 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좀 고맙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뭐 대한민국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광부들이 그만큼 피와 땀과 노력을 했으면 이제는 정부에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 그 원수를 갚아준다는 게 이 지방자치단에서도 작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돈이 있어야지 뭐 이 장성이라는 동네는 입주 조건이 또 무지하게 좋아요. 새 둥지 같은 곳에 병원 가깝고 경찰서 가깝고 시장, 은행 다 가깝고 그런 좋은 작은 동네인데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로 좀 가꿔줬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 이 석탄이 기한 바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광산 근로자들의 노고를 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성광업소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태백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각종 문화단체에서도 줄곧 주장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석탄 산업의 유산과 뜨거웠던 석탄 시대의 기억, 석탄 산업 전사를 기리는 책무는 이제 국가에 있습니다. 탄광 지역의 소중한 산업 문화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사반장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6월 말 폐광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폐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 그 객내 이 시설 장비들은 인출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사용 가능한 장비들은 이제 저희 인근 도계광업소로 그 이전을 시켜서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사용을 못하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고철로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광산 문화에 보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그 적지 공간에다가 두고 나중에 이제 뭐 전시실로 활용하던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데 시에서도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다. 폐광이 된 후에 갱도를 활용을 해서 대체 산업을 유치를 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이 되면 실직자들한테 생활 안전 자금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 전직 지원, 또 창업 지원, 또 고용 촉진 지원금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크게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이 있습니다.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 그리고 핵심 광물 산업단지 또 이들을 활용한 물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총 사업비로 한 4천여억 원 이상이 이제 투입을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폐광 후에 지역 경제에 끼칠 그러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